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가 암이나 당뇨병 같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려지긴 했지만 왜 그런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그 의문을 풀었습니다. 적당한 양의 활성산소는 몸 안에서 유익한 살균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활성산소가 과잉 생성돼 세포를 손상시켜 암이나 당뇨병 같은 염증성 질병을 일으킵니다. 한 연구기관이 활성산소가 왜 염증을 일으키는지 그 의문을 풀었습니다. 세포의 염증 조절 단백질인 TXNIP는 평소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소인 TRX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산소가 늘어나면 이 단백질 TXNIP가 결합체에서 분리돼 염증 신호를 보내는 물질인 인터루킨 1 베타를 분비시키고 암, 당뇨 같은 염증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학자와 의사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노화와 질병의 원인으로 주목받아온 활성산소. 호흡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온 산소는 혈관을 따라 구석구석으로 운반돼 에너지 대사에 사용된다. 세포 속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주요 기관으로 산소를 이용해 대사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을 함께 만들어낸다. 활성산소는 세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신호를 전달하고 몸속에 침입한 병원체를 공격해 인체를 보호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생성될 경우 몸 안에서 처리되지 못한 활성산소들은 더 강력한 산화력을 지닌 활성산소로 변하면서 세포막과 세포 내 단백질, 심지어는 유전자를 공격해 노화와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누구보다 깐깐하게 물을 선택하는 일본에서 몇 년 전부터 주목받고 있는 물이 있습니다. 바로 수소가 함유된 수소수입니다. 수소수 시장만 우리 돈으로 2,2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최근엔 수소수를 바로바로 구입할 수 있는 전문 매장까지 등장했습니다. 퇴근 시간 수소수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사람들. 우리에겐 좀 생소한 모습인데요. 과연 수소수의 어떤 점이 일본인들의 관심을 끈 걸까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수소의 역할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도 수소를 활용한 곳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수소가스를 편안하게 들이마시며 쉴 수 있는 곳도 인기를 끌고 있고요. 수소수를 이용해 다양한 음료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 매장도 생겼습니다. 수소수 아메리카노 뜨거운 거 2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3잔 주세요. 네. 우리 몸속에 수소가 들어가게 되면 수소가 활성산소와 결합해 물이 되면서 땀이나 노폐물로 배출됩니다. 수소가 몸속 유해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수소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일본 의과대학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 수소가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하는지를 처음으로 증명해낸 오타 시게오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 연구 과정에서 그는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가진 수소에 주목하게 된 거죠. 2007년 6월 오타 교수는 세계적인 권위의 의학 잡지인 네이처 메디슨지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뇌경색 상태의 실험용쥐에게 수소가스를 마시게 하자 뇌 속의 독성 활성산소가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을 밝혀낸 거죠. 수소가 뛰어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것을 입증한 논문이었습니다. 이어서 2009년 오타 교수는 파킨슨병에 걸린 실험용쥐에게 수소수를 먹이자 뇌 손상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고야 의대와의 공동 연구에서도 수소가 파킨슨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입증했는데요. 파킨슨병에 걸려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쥐에게 4주 동안 수소수를 투여하자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타 교수의 연구 이후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치매 등 뇌질환까지 수소의 효능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수소가 병의 예방이나 개선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임상에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물로 건강을 다시 찾은 사람들, 주부 배은희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배은희 씨는 만성 당뇨 환자인데요. 당뇨로 인해 늘 몸이 무겁고 몇 년 전에는 방광에 이상이 올 정도로 몸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배은희 씨의 일상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물을 수소수로 바꾸면서부터. 하루에 2리터 이상씩 한 4개월 정도 복용을 하니까 뭐냐면 소변에 막 뿌연 거, 찌꺼기 같은 게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나오면서 이제 몸이 조금씩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약으로 조절하기 어려워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할 지경까지 갈 정도로 당뇨가 심각했었던 배은희 씨. 그렇다면 지금 그녀의 건강 상태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네. 특별하게 뭘 다른 걸 하신 게 있으신가요? 수소수를 좀 먹고 있습니다. 운동 20년이 넘게 당뇨를 앓는 동안 한 번도 좋아진 적이 없었던 배은희 씨. 하지만 현재 그녀의 당뇨 수치는 눈에 띄게 낮아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진단이 되셨을 때의 그 당 자체는 저희가 보통 정상인의 3배 이상, 4배 이상 정도 되는 완전 고혈당에 있었고요. 그 이후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기간이 한 2, 3년 정도 되셨는데 최근 병원을 방문하셨을 때 혈당 수치만 보게 되면 저희가 당뇨병 조절 목표 안에 거의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수치료 연구를 해온 이규재 교수가 수소수에 관심을 가진 건 동물 실험에서 수소수가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는 면역을 조절해 알러지성 피부염을 개선시킨다는 것을 밝혀낸 후부터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소 환원수에서 목욕을 하면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도 회복시킨다는 것을 밝혀낸 이규재 교수. 아토피 환자가 수소수를 마시게 되면 수소 분자가 혈관을 통해 가려운 피부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때 수소는 손상된 피부에 자리 잡고 있던 유해 활성산소와 결합함으로써 손상된 표피층의 복원 기능을 되살리게 되는 거죠. 아직 초기라 상처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만성 아토피로 갈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인 것 같죠? 다른 부위보다 어깨와 목에 피부염이 심했던 명지도 염증이 많이 가라앉았고요. 아토피가 계속 재발해 얼룩덜룩 흉터가 심했던 재현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수소수를 이용한 세 번째 임상 연구는 항염증. 류머티즘이나 관절염을 앓고 있는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일을 하고 그러면요, 손 마디마디가 이렇게 아파요. 통증이 있어요. 만성 염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 다른 임상 참가자 최봉숙 씨. 류머티즘에 퇴행성 관절염까지 겹치면서 최근엔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시리고 막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주물러줘야 돼요. 여기가 요렇게 튀어나왔어요, 제가. 발가락도 자꾸 굽어서 지지대를 끼우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 정도입니다. 초기에 항염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체내 활성산소량 변화에서는 3명의 참가자 모두 초기의 활성산소량이 수소수 음용을 통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3명의 참가자 모두 1차 검사 때보다 약 25% 이상 항산화력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결과를 보면 1.6 ppm 이상의 고농도 수소수가 체내에 생성되면서 체내에 있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작용을 함으로써 관절염 환자의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통증을 완화시켜 종래의 치료법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학병원에 있는 그 임상학교 교수님들과 그 기초의학의 교수님들과의 어떤 공동 작업을 통해서 각 그 만성적인 그 질환들에 대한 그런 그 임상적인 경험들이 좀 많이 쌓여서 연구가 진행되면 그것을 또 발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연구 성과 이런 것들이 많이 모인다면 아마 수소수가 어떤 치료 보조적인 그런 역할을 넘어서서 어떤 치료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에까지 이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도 제가 해봅니다.